자, 학종을 좀 말씀 좀 드리면 경쟁률 높아졌고요. 인원이 줄었으니까 경쟁률 높아지겠죠. 내신 등급은 어떤 때 오히려 하락했어요. 내신 높아져야 되잖아요. 경쟁률 높아지고 그죠? 인원 줄고 이랬으면 내신이 높아져야 되는데 아까 직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했어요. 이렇게요. 물론 학과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 예시를 갖다 넣어놓은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도하는 친구가 이제 외대부고 학생인데 이제 이 친구가 내신 등급이 조금 이제 약간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학과를 갖다 넣으려고 해요. 종교학과의 경우 50% 70%까지 1등급 이상 상승한 1등급 때였으나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3등급 때여서 1등급 때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농경제사회학과가 작년에 50%거 1.8, 70%거 2.2였는데 금년도 입시에서는 50%까지 2.78이었고 70%까지 3.27이었어요. 그쵸?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50%거 1.8, 70% 2.2였으면은 겁나잖아요. 3.27 서울대인데. 특히 뭐 종교학과는 인기학과는 아니잖아요. 사실 비인기학과죠. 그죠? 비인기학과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다 하더라도 비인기학과가 1등급 때 50%거 70% 것이 30%가 일반고 뭐 70%가 특목고 자사고라 하더라도 비인기학과의 컷이 1등급 때였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일반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데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그래서 그 예시를 든 거고요. 근데 2021 입시에서 70% 컷이 3등급 대인 학과가 5개였죠. 근데 2022 입시에서는 70% 컷이 3등급 대인 학과가 10개로 이렇게 늘었죠. 그쵸? 10개로. 그러니까 내신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3등급 대인 70% 컷이 요번에 대학 어디가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방자사고에 3.3등급 대인 학생 건축학과 합격을 시켰어요. 얘는 딱 3학년 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전공적합성 그래.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간한 요번에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에서의 평가 항목을 보면은 전공적합성이라는 용어를 뭘로 바꿨어요? 전공적합성은 진로 역량으로 바꿨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공적합성 그러니까 맞춤형 활동만 한다. 맞춤형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공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바꿨냐? 진로 역량은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의미한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는 전기전자공학을 준비했던 아이예요. 전기전자공학에서도 기본적인 교양 과목과 전공 기초 과목이 뭘까요? 고급 수학, 그죠? 공학 수학과 일반 물리학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건축공학과도 똑같아요. 공학 수학과 일반 물리학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데 여기서 수학과 물리가 기본적으로, 물론 이런 건 안 되겠죠. 내가 이제 물리를 준비하지 않았어. 이런 애들이 이제 건축공학과. 물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건축공학과에 가긴 좀 힘들어요. 건축학과는 좀 괜찮아도. 그죠? 그런데 디자인 관계에 있으면 몰라요. 근데 수학과 물리가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3학년 때 활동을 넣으셔도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서울대도 그렇지만 서울대도 그러니까 지방자사고에 3.3등급인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을 한 거죠. 얘네 학교에서 최저로 타 된 아이들도 1등급 때 2등급 2.5 미만이 됐는데 얘가 3등급 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 넣고 싶어. 원래 서울대 넣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서울대 넣으려고 하면 과를 낮춰라. 과를 낮춰갖고 대신 3학년 때 비교과 한두 개 넣고 그렇게 가자. 그래서 얘가 붙었어요. 왜? 수학과 물리는 뭐 저희가 관리했으니까 깊이 있게 나타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학의 1학년 교양 과목과 전공 기초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학업적 역량이 다 바탕이 돼 있으면 그거와 관련돼서 3학년 때 과를 좀 바꾸셔도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물리를 안 했는데 전기전자공학 간다? 이거는 되게 힘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이 70% 것이 의예과가 1.42고 약학계 1.8, 치의학과 1.84인데 저희 1단계 합격한 학생 중에서 1.42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그 70% 것이 1.42예요. 이게 일반고예요, 일반고. 서울대 의예과의 70% 것이 1.42였죠.
제 작년 올 초에 제가 유튜브인가 12월 말인가 유튜브에 한 거 보면 1차 합격자 쭉 12월 달에 한 거 있어요. 저희가 서울대 의대 수시 일반 전형 합격한 아이들이 근데 저희가 1.58도 사실 합격시켰거든요. 1.58도 합격했고 1.4. 근데 이제 1.58은 떨어졌죠. 최종은. 근데 1.4이 제가 이제 1단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70% 거의 1.4예요. 그럼 저거 뭐죠? 일반고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약학 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의학 계열의 70% 컷이 얼마냐면 치의학과가 1.84. 저희도 1.6등, 1.9등, 2.9등급도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8등이 높을 것 같은데 얼마죠? 1.9등급인 아이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50% 컷이 특목고야. 50% 컷이 특목고로 예상될 때 일반고는 과연 어느 등급까지 합격 가능할까? 이렇게 보면 이제 소비자아동학부는 50% 컷이 2.43일 때 저희가 요번에 지방일반고 1.9등급 때 거의 2등급이에요. 3학 1학기 때 얘는 1학 1학기 때 3등급 때였어요. 성적을 전차적으로 올려서 1.9등급 때거든요. 제가 합격을 했어요. 1.9등급 때. 그러니까 화학생물공학부 50% 컷이 2.1일 때 지방일반고에 1.6등급이 합격을 했어요. 아까 제가 직균 참 얘기 말씀 안 드는데 저희가 서울대 직균이 1.2, 1점 화학생공은 높잖아요. 근데 저희가 얼마 합격했냐 1.4등급인 아이도 합격을 했어요. 직균에.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인기학과지만. 근데 화생공이 뭐냐면 50% 컷 2.1일 때 이건 일반 전형으로 넣은 거거든요. 일반고 1.6등급인 아이가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화생공은 영재고 가고 애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잖아요. 그죠? 컴퓨터공학부, 뭐 전기정보공학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그런데 50% 컷이 2.1일 때 지방 일반고 1.6등급도 합격을 했다. 근데 전기정보공학부 50% 컷일 때 1.9일 때라고 할 때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렇게 인기학과가 50% 컷이 2.1일 때 일반고가 2.1은 제가 볼 때는 쉽진 않겠죠.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정보공학부가 50% 컷이 1.9일 때는 저희가 수도권 일반고 1.9등급인 아이가 합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대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일반고 아이들도 저게 50% 컷이 특목고 자사고니까 특목고 자사고 1등급 대 애들이 들어왔겠지? 그러면 나는 안 되겠지? 이 생각을 하지 마시라. 1등급 되면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보셔라. 라고 저는 이제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2020년 서울대 수시 2월을 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서울대 수시 2월을 잘 보시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수시 2월은 감사한 거잖아요. 1단계가 됐는데 애들이 충원이나 이것 때문에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럼 딱 보면 서울대 수시 2월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치대, 약대, 수의학과가 전부 다 2월 됐어요. 요번에 연대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대 약대도 4명 냈는데 3명, 2명, 1명. 그 다음에 딱 특징이 뭐냐면 인기학과, 전기정보공학부, 생명과학부,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 보면 화학생물공학부 다 2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2월 나온 데는 그 다음에 다 비인기학과예요. 그죠? 비인기학과, 산림과학부, 식물상상과학부. 그죠? 그건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서울대 인기학과 넣고 내가 서울대 인기학과 넣은 애들 중에서는 아마 의대 되거나 뭐 이렇게 된 애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의대가 되거나 뭐 어디 됐겠죠. 카이스트 넣거나 이런 애들 빠져나간 거고 비인기학과 있는 애들은 이제 카이스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시 일반 전형에 이건 뭐 다 대학 어디가 있으니까 자료 보시면 되겠죠. 입결 자료들을 갖다 보시면. 근데 이제 생각보다 높지 않아. 이건 다 뭐다? 특목고 자사고가 50% 것, 70%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수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근데 보면은, 그래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에 제가 볼 때는 3등급 때는 4등급 대인 학생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등급 대인 학생들도 인기학과는 하지만 비인기학과에는 꽤 붙어요.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최저가 안 나오니까 고대처럼 최저를 보이면 어디까지 붙었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뭐 특목고 자사 학생들 학부모이 계시다고 한다면 3등급 후반 4등급 때도 적극적으로 비인기학과는 집어넣어 보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뭐 그런 데가 어디죠? 아까 이제 뭐 3등급 대가 이제 70% 컷이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3등급 대가 있는 데들 같은, 자, 지구환경과학부 3.64에 70% 컷이요. 예를 들면. 자, 3.64. 그럼 저런 데는 4등급 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여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지구환경과학부에 4.4등급을 저희가 합격을 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단계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면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과학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기 2.1일 때 그때 통과했던 애가 얼마냐면 4.4였거든요. 그러니까 높다 하더라도 특목고 자사고에 인기학과는 안 되겠죠. 인기학과는 뭐 높겠죠. 그래서 인기학과는 3등급 초반대까지나 이렇게 되겠지만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환경과학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갈 수 있다? 4등급 때까지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데들을 갖다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건설환경공학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학과 이런데 지방자소고 3.3등급 합격했다고. 그럼 어디까지 갔을까요? 저는 특목고 자소고 4등급 때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3등급 후반이나 4등급 때까지. 여기도 보세요. 조선해양공학과 얼마죠? 50% 컷이 3.49, 70% 컷이 3.88이죠. 그죠? 그 나머지 30%가 4등급 때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건 무조건 갔겠죠. 근데 학생부를 갖다 고1, 고2, 고3 때부터 조선해양 맞춘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조선해양공학과도 수학과 물리에 깊이 있게 심화학습한 애들 돼 있다고 한다면 3학 1학기 때 적극적 노리세요. 저게 3년 내내 조선해양공학과도 한 애들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다 3학기 때 바꾸는 거예요. 대신 그러려고 하면 조선해양공학과의 핵심인 어디냐면 이제 이렇게 수학과 물리나 이런 것이 깊이 있는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비인기학과를 노리셔라. 그러면 제가 볼 때 4등급 때도 가고 꽤 있잖아요. 원자핵공학과 이런 낮잖아요. 지금 70%까지. 그죠? 이런 부분. 거꾸로 이런 데들은 일반고에 2등급 초반 때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일반고에 2등급 초반 때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 저희가 사실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는 그때 아까 고대 붙었던 2.95등급 붙었다는 애 있었잖아요. 걔는 일반고인데 2.95등급 서울대 1단계가 됐었어요. 일반고 2.95등급인데. 물론 최종은 안 됐는데 일반고 2.95등급 붙은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갖고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대를 한번 볼까요? 연대 아까 말씀 일반고가 51%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022의 평균 최저가 3.5, 그 다음에 3.7인데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 융합공학부에 3.5등급대예요. 거의 최저에 가까운 아이를 저희가 좀 휴브랜에서 합격을 시켰어요. 글로벌 융합공학부에. 그러니까 3.7, 그 다음에 2.5, 국제는 5.2 정도, 이 정도 선.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어디냐면, 이건 이제 레인지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됐겠구나라고 있잖아요. 근데, 야, 서울대보다 연대가 높네? 왜 높냐면 인원이 적어요. 인원이 적으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인원이 적으니까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연세대 50% 것, 70% 것은 모집 인원이 적게 서울대가 높다는 점에 유의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뭐냐면, 서울대 인문 525대 217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대는 내신이 너무 높아. 너무 높은 게 아니라 적게 뽑는데 그건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거 한 거예요. 서울대 자연 898명, 연대 323명이야. 그 안 높을 수가 있나요? 적게 뽑는데? 그죠? 그러니까 높다라는 게 아니라 인원이 적은 것에 유의하셔갖고 이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연대 50% 컷이 얼마라고 그랬죠? 일반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연대 50% 컷이 1.8이 1.8이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예요. 연대도 뭘 많이 본다? 비교과를 되게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신소재공학부 김포의 통진고라고 김포에서도 이렇게 신도시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2.16등급인 아이가 붙었어요. 비교과가 좋으면 이렇게 2등급대인 아이도 붙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셨죠? 이 1.8이 1.0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활동 우수에서 51%가 어디라고요? 일반고라고요. 그죠? 51%가 일반고인데 50%에 대한 것이 딱 보면은 1.8이 1.80이야. 그쵸? 이건 내신이 높은 게 아니라니까요. 연대는 내신을 많이 봐.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니까요. 뭐 학원들 가면은 연대는 내신이 높아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높은 게 아니에요. 인원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50% 것을 보면 1.8이 1.80이면 높은 게 아니라 비교과 많이 본 거예요. 오히려 2등급 초반 때까지도 일반고 붙은 아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50% 컷이 변동폭이 컸어요.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수능 최저예요. 야, 수능 최저가 높지도 않은데 왜? 영재고 과고 아이들은 수능 최저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대거 빠진 거예요. 그죠? 50%까지 화학과 3.50. 저거 어디였을까요? 자사고 3.50 붙었을까요? 전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 과고 영재고 애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수능 최저가 생겨버리니까 걔들이 지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걔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무척 올라갔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영재고 과고 애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돼 뭐 이러니까 수능 최저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재고 과고에서도 수능 최저 준비하는 애는 의대 가는 애들만 대부분 수능 최저 준비하지 굳이 수능 최저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서울대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뭐 그죠? 포항공대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이 빠졌기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내신이 무조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 애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높아졌다. 그래서 아까 신소지공학부 제가 2.16 합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건축공학과 이런 데 보면은 어디죠? 그 사회환경 시스템공학, 그 다음에 뭐 생명공학, 그 다음에 뭐 화학과 이런 데 보면 다 1.83, 1.9, IT 융합공학부 다 50% 것이 1.83, 1.9 이 정도예요. 이거는 어디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고인 가능성이 있죠. 아까 51%가 일반고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비교과에 자신 있다고 하면 연대는 연대 활동 우수형 어디까지 넣어라? 2등급 미만은 저는 무조건 지원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지원은 아니죠. 비교과가 좋다라는 가정하에서. 그죠? 그럼 2등급 초반도. 왜 저희가 2.16등급이나 학생도 합격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연대 국제형인데 그 수능 최저가 큰 차이가 없죠. 그죠? 뭐 2.73, 2.6. 왜냐하면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었죠. 수능 최저가 신설되긴 했으나.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제 한번 연대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애들은 제가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ISE를 많이 권하고 있고 저희는 하스전형에 작년에 4.3등급 때도 합격했었어요. 대원외고. 대원외고 학생들 여기서 혹시 대원외고 학부모님 계시는지 모르지만 100몇십 명, 200명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된 애들 4, 5명밖에 없어요. 100몇십 명 애들 2등급 중반 때부터 다 넣는데. 근데 저희가 4.3등급이나 이거 합격했잖아요. 그죠? 4.3등. 그러니까 이게 교과 성적 순위 아니라니까요. 비교과가 얼마나 좋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합격한 ISE도 3.5등급인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포함한 3.39등급 이런 애들은 지방외고예요. 대원외고 2등급 후반대 애들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비교과가 좋으면 다 붙는다니까요. 거기다가 지방 일반고에 일반고 2.4등급도 하스에 붙었고 지방 작년에 뭐냐면 1단계 많이 뽑잖아요. 일단은 하스는 107명이잖아요. ISE는 51명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뽑는 학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2.5에서 3배수 뽑는데 1단계 뽑혔어. 수능 최저 탁 맞췄어. 작년에 얼마냐면 수시 2월이 하스에서 21명 나왔고요. ISE에서 9명 나왔어요. 하스에서 얼마? 21명. 1단계 통과된 애들 중에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붙은 거예요. 여긴 교과 전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적극적으로 지원해봐라.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면은 연대 하스에 수시 2월 나온 거 아까 그랬죠? 하스 21명 경제학부 열려면 정기전형 약학과도 얼마 나왔죠? 4명이나 나왔어요. 연대 약대도. 그죠? 2월이 이렇게. 연대도 수시 2월 약학과가 4명이나 나왔죠. 그래서 연대에 대한 국제형 보세요. 어디까지 붙었죠? 국제형이 이제 하스하고 ISE거든요. 어디까지 붙었냐? 연대가 5.2등급 때까지 합격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보세요. 연대 언더우드 학부는 신청 캠퍼스 소속의 단과대학이다. 그러면서 단 신청 캠퍼스 소속 학생이 언더우드 국제학부로 가려고 하는 건 안 된다. 하지만 언더우드 국제대학 소속 학생이 경영이나 컴퓨터과학 등으로 다른 학과, 신청 캠퍼스 학과로 하는 거는 학업계획서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게 나와 있어요. 나무위키 보시라고. 지금도 보시면 돼요. 나무위키 네이버에 가셔갖고 연대 언더우드 학과 치시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어떻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 연대 가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고 싶은 학과. 내가 좋으면 남도 좋고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경쟁률이 높을 거고 내신 컷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략을 짜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냐면 연대 국제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데. 근데 이게 왜 영재고 가고 애들이 ISE 이런 데 잘 안 들어오죠. 많이 외고 애들처럼 저렇게 많이 덜 들어오는 게 일단 영어로 수업하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있죠. 영어로 수업을 하고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잘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국제형을 잘 보셔라. 그죠? 그런 다음에 제가 볼 때 복수전공이나 아니 그 다음에 전과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볼 때는 저는 국제형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다음 의치학도 보면은 이제 이상치는 제외했죠. 여기서 보면은 학종의 활동 우수형에 대한 부분이 합격자 평균이 이랬다고 얘기했고요. 인문 보면은 어떻죠? 여기서 아까 이제 그 3.5등급대 정도였다라고. 이제 요번에 이제 연대가 지금 발표한 자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은 이렇게 이제 2.2 활동 우수형은 이 정도 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자료죠.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은 대부분 이상치는 제외했단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해서 대부분 이제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보다 약간 좀 높은 경향이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학생 비중을 보면은 활동 우수형도 뭐냐면 어떻죠? 92.3%가 재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아무래도 덜 뽑히죠. 그죠? 재수생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 보면은 제가 예측했잖아요. 이번에 경쟁이 높아졌고 그러기 때문에 제 유튜브 12월 때 보세요. 아마 4등급 때 없을 거다. 그죠? 4등급 때 거의 없을 거다. 제가 12월 달에 했던 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마 4등급 때 거의 없을 거다. 요번에는. 그죠? 왜냐면 인원이 줄었잖아요. 인원이 줄고 경쟁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저희가 예측한 대로 다 됐죠. 다 4등급 때 거의 없었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1213명 908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줄었어 저렇게. 그리고 근데 지원자는 늘었어. 그러니까 18.64대 1이야. 지원자는 쪽이 경쟁이 높아졌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실질 경쟁률은 1.98대 1이었어. 왜? 수능 최저를 맞춘 특히 인문학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면 41.2%밖에 안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복수 지원이 가능하여 일반고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5개 추천 전형, 학업 우수형, 계열적 합평 다 넣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교과 등급에 대한 평균이 이게 높아졌죠. 인문이 2.17, 자연이 1.88 이렇게 다 상승했죠. 인원이 줄고 경쟁률은 거의 좀 2배 늘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면접 응시율과 면접 응시율 전체 64.6%고 수능 최저점이 41.2%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더니 얼마가 돼? 충원율은 또 66.2%야. 그랬더니 이걸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대부분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1단계 6배수만 뽑히고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은 적어보시면 대부분 다 붙었어요. 자, 경영학과 1.01대 1이죠. 아까 그랬죠? 경영학과는 단과대고 과 하나밖에 없다고. 다른 데들이야 평균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다 붙었어요. 자, 어디죠? 국제학부. 정확하게 1.0이죠. 이런 다 붙었어요. 자, 식품자원경제가 다 1.0이죠. 다 붙었죠. 왜 다 붙었겠어요? 이건 지금 딱 한 과만 있잖아요. 한 과만. 한 과만 나와 있으니까 평균이 아니니까. 왜냐면 뭐 때문에? 문과 애들한테는 통합수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능 최저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지원자 중 0.53% 정도만이 작년에 1등급이었고, 그죠? 7%까지인가 8% 정도까지가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보면 3등급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신 자연계열 아이들은 되게 유리했고, 그래서 제가 저희 밑에 학년 애들한테는 계속 그랬죠. 너 수학이 싫으니까 문과 갔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미적을 해라. 미적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미적은 거의 8, 9%까지가 1등급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되게 불리하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1단계가 돼야 돼요. 1단계가 안 되면 내가 수능 최저 맞추는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교과를 갖고 1단계는 무조건 맞출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 맞추면 저가 볼 땐 거의 100% 붙어요. 대신 이것도 비교과가 안 좋으면 1단계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시죠? 경쟁률이 18대 1인데 6대 1 되면 그 안에 3배수 안에 들으려고 하면 일단은 비교과가 되게 좋아야 돼요. 비교과가 좋아서 6배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인 거죠.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자연을 보시면 이렇게 면접 응시율 72.9%,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 54.1%, 그 다음에 충원율이 82.6%죠. 여기도 보면 어떻죠? 2배수가 안 돼요. 다 1점 몇 대 1밖에 안 돼요. 자연계열. 수능 최저 맞추면. 그래서 고대 학업부 수형의 가장 큰 관건은 뭐다? 비교과를 통한 1단계 6배수 통과가 가장 관건이에요. 이것만 되고 1단계, 자연계열은 사실 수능 최저
그 사업할 맞추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단계 6배수 통과된, 왜냐면 이게 되게 충원율도 높고 뭐 이러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6배수를 맞출 그 서류를 갖다 챙기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내신도 문과는 대부분 한 3.5등급 내외, 이과는 3.0등급 내로 2021년도보다 0.5등급 높아졌고, 그죠? 진로 선택하면 영양 탓이다. 그죠? 그 다음에 휴브레인 합격한 내 생명과학 2.90등급은 생명과학대 학교 최저에 가까운 저희가 합격시킨 아이를 내신 이 정도였고요. 경영대학 2.76등급 합격자 내신 80%도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였고요. 여기 보시면 다 이렇죠? 학업부 수형 인문에 대한 내신 컷이 어떻죠? 굉장히 뭐 문과대학 일부만 딱 있고 나머지 다 4.0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자연도 보시면 어떻죠? 굉장하죠? 이거는 3.5등급 때도 별로 없죠. 그 대부분 이제 3등급 미만이고 이과대학에서 일부가 3.23등급 정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적어진 탓인 거고. 그러니까 1단계 6배수 통과되는 게 관건이다. 1단계 6배수는 요 정도 내신 등급 안에만 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보는 컷은 어디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자, 저 중앙값이 50%잖아요. 일반고 아이들이 비율이 얼마죠? 62.5%라고 그랬죠. 그죠? 62.5%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 아이들이 그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데들은 그 어디냐면 저기 중앙값 50% 정도 선이 있죠. 이 정도는 안정적으로 넣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높아져도 항상 예년에 그 일반고와 특목고 비율이 5대5였거든요. 그죠? 다시 높아진다 하더라도 50% 이상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50%컷 정도를 2.02, 1.99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다. 근데 62.5%였잖아요. 그러면 저 표에 보시면은 중앙값하고 75% 정도의 중간선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게 50%인 거고, 요게 75%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이 대부분 어디까지 됐다라고 보면은 이제 그 62.5%, 요 정도 선까지를 갖다 일반고 학생들이 넣었던 평균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제가 볼 때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면 사실은 어디까지 일반고 학생들이 75%컷까지 넣으셔도 돼요. 그죠? 비교과가 우수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그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지원 전략을 짜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죠. 자, 특목고 자사고는 표의 90% 정도가 이제 안정적일 거고요. 이게 이제 70%컷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적 합평. 자연계열의 경우, 그러니까 올해도 이과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의 인기학과는 충원률을 고려하면 1단계 통과자는 100% 합격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요. 그러니까 비교과 자신 있으면 지원해라. 그래서 인문계열 평균 내신은 하락했으나 최저 내신은 대부분 3.5에서 3.8등급 4등급인 거고 자연계열 평균 내신 상승했고 최저 내신도 4.5등급 미만이다.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계열적 합평은 비슷했죠. 그죠? 큰 변화가 없이. 그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면 재수생들이 그러니까 재학생들의 페이버는 뭐냐면 학종인 거예요. 재수생들이 33.6%나 지원하지만 얼마죠? 4.3%밖에 안 됐어요. 아까 연대도 어떻죠? 재학생 비율이 92.8%인가 막 그랬었잖아요. 학종에서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저렇게 넣어도 덜 뽑는 거예요. 학종에서. 왜냐하면 정시로 들어오는 그 재수생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학생들은 수시를 놓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수시를 놓고 하는. 반드시 수시를 갖다 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도 이제 그 일반고 비율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적 합평 충원율이 123.1%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여기도 보면은 이제 5배수죠. 여기서는 계열적 합평이 5배수고, 뭐 1단계 5배수 하나만 뽑히고 나면 그 다음 한 2대1 정도 됐다. 이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자연은 한 249.6%인데, 여기도 이제 계열적 합평 결과 분석을 해보면 어떻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 경쟁률이 이랬다라고 보여지는데, 컴퓨터학과 이런 데는 1.03이잖아요. 왜요? 이런 데는 빠져나가는 게 많은 거예요. 영재고 과고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내가, 그래, 서울대학교야. 내가 학과를 좀 낮추더라도 학교에서 조정하니까 내가 가. 그런데 어디만큼은 고대나 이런 데는 내가 인기학과 넣지 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화학과도 그렇고, 뭐, 컴퓨터학과도 그렇고, 뭐, 이런 데 보면 어떻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냥 1대1이잖아요. 이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 작년도 계열적합형에서 전기전자 공학부는 9개 학교 1단계 합격자는 충원율 고려하면 100% 가까이 합격했는데 올해도 유사할 것으로 예측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자세히 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여기 보세요 한번. 어디가 있냐면, 자, 작년도 자료인데 물리학과 화학과는 1단계 5배수잖아요. 7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35명이잖아요. 1단계 통과자가요. 근데 충원율이 얼마죠? 28명이에요. 그럼 100% 붙은 거죠. 화학과도 7 곱하기 5 하면, 그죠? 근데 지구환경과학과, 인기학과 아니죠. 별로 애들이 안 느꼈죠. 영재고 가고 애들이요. 그럼 7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25인데 충원율 하면 5 더하기 3 900개 안 돼요. 근데 화학생명공학부 13명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65명이죠. 근데 13 더하기 49 하면 얼마죠? 62명이죠. 거의 다 붙었죠. 신소재공학부도 22 곱하기 하면 5 하면 110명이죠. 22 더하기 83 106이면 어떻죠? 여기도 이렇게 거의, 그죠? 거의 다 붙었죠. 근데 뭐 건축학과, 뭐 건축사회환경공학 15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75인데 15 더해서 48. 그 정도 안 붙었죠. 근데 기계공학부 23 곱하기 5 하면 115인데 23 더하기 91이면 얼마죠? 114. 거의 다 붙었죠. 계열적합형의 특성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있잖아요. 인기학과는 다 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신에 좀 자신이 있고 여기서 딱 비교과에 좀 자신 있으면 일반고 애들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 지원해 보세요. 1단계만 붙으면 제가 볼 땐 무조건 붙어요, 여기는. 올해도 유사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계열적합형에 대한 내신 등급이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다? 내신 높아졌죠. 그죠? 오히려 학업부 수형보다 높아졌어요. 계열적합형. 그러니까 계열적합형의 페이버가, 이게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몰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지원하잖아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 내신 높아졌죠.